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10시 41분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69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투기등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우리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D편을 보면 이렇게 박스로 5+5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5가지 내용 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협상과 관련된 5가지 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입니다. 이 앞글자를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시옷이 상급자 법칙, 이응이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또 치읒투는 2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5가지 5+5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서울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요. 전국적으로 오늘 비 소식도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내일부터는 완전히 이제 기온이 뚝 떨어져서 늦가을, 초겨울에 초입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독감과 코로나, 트윈데믹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가장 유의해야 될 시기고요. 지금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 역시 지난주에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와 함께 오늘 2-69강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 12일 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3%로 올랐습니다. 0.5%의 빅스텝의 금통위에서의 발표, 기준금리가 3%로 오르면서 미국의 지금 3.25%의 이 기준금리보다 0.25%의 차이가 나서 그나마 환율이 조금 잡혔는데요. 이 1,400,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환율이 원달러 환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8원에 금요일 날 마감을 했는데요. 한간에는 1,5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1,420원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 시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전월세 전환율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전월세 대출 금리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낮은 상황인데요.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면은 전월세 전환율도 올라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감정을 낼 때 아니면 전환율을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반영해가지고 올라갈 거고요. 여기에 전월세 전환율까지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이렇게 그 부당이득을 계산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우리의 기준되는 이러한 그 인덱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지금 3%대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은 이 3% 이하에서 아주 저금리의 이러한 그 상황이었는데요. 부동산 시장기에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혹한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매도 그렇고요. 완전히 지금 실종된 상황이고 지금 연말까지는 3.5%대까지 올린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고요. 매매 시장, 임대차 시장, 또 그리고 신규 아파트의 청약 시장 이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시장 중에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금리 인상과 연동해 가지고 월세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자들도 한숨이 나오고 또 월세 내시는 분들도 한숨이 나올 만큼 모든 것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3%대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지금 5회 연속으로
상승하는 것은 완전히 5번 연속해서 올린 거는 역대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부동산 시장, 우리가 특히 투자하고 있는 이 경매 시장까지 완전히 침체에 이루어 있는데,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지분 경매와 관련해서는 아주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준금리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의 혹한기, 그리고 경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이때 지분 경매는 이 매도 상대가 있는 투자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이런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지분 경매와 관련된 이러한 그 상황이 우리에게 투자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지만은 전월세 전환율, 월세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금리가 오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부당이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월세 거래가 이런 시기에는 급격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거래 절벽, 그리고 집값 하락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 지금 내년까지 이것이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또 다시 한번 경기가 타격을 입어서 이렇게 경기 침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지금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취약계층들이 완전히 지금 위험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또 완전 경기 침체의 하나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러한 그 악재 속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지금 기준금리 잠깐 보시면요, 142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960원입니다. 일본의 우리 원화 환율로 계산하면요, 10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일본 엔화가 1000원 밑에 960원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일본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엔화 가치의 이러한 그 상황이 완전히 일본 여행에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10월 11일 날 일본 여행에 이런 빗장이 열렸는데요. 백신 3차 접종 맞은 사람만 이제 지금 갈 수 있는데, 지금 일본 여행객의 수준이 코로나 그 이전의 수준으로 해외 관광 유치를 일본이 굉장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본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의 경기 침체를 일본 여행으로 타개하려는 이런 상황인데요. 숙박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돈의 이런 숙박 바우처 같은 거, 쿠폰 이런 것들을 발급해서 주고 있고요. 이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주 발빠른 이러한 그 여행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일본에 지금 경기 침체도 한몫을 하는 건데요. 엔저 현상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 완전히 지금 30년 만에 이런 엔저 현상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엔달러 환율이 148원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고 있는 게 결국은 이 엔저 현상을 겪는 건데요. 이 기준 환율이 150엔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또 필리핀 쪽에, 아시아 쪽에 완전히 금융위기나 IMF급 이러한 그 퍼펙트 스토어급의 완전 리스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148엔 78전,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엔저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재무성이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런데도 계속해서 엔저 현상이 완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엔저 현상 때문에 해외 방문객들이 자유로워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달러 유입이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관광에 완전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파격적인 이런 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60원대까지 떨어진 이러한 그 상황이 완전히 960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28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 환율, 고환율과 또 기준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3고의 이런 이 현상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하면서 이런 주변 상황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요, 이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 확정이라는 이런 신청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이 타 공유자에게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됐을 때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신청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 가지고 또 피고로부터 이 소송 비용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 감정평가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감정평가 비용 받아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송을 하면서 변론에 갔습니다. 일당도 받아내야 되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서기료라든지 인지라든지 또 내용 증명 보내면서 송달료라든지 소송하면서의 송달료, 기타 등등 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당에는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한테 소송비용 확정 신청 카확이라는 이러한 그 사건 부호를 통해 가지고 신청하셔서 이와 같이 소송 비용 확정을 통해서 소송 비용을 타 공유자로부터 받아내는 겁니다. 위 당사자 사이에 이 가소, 부당이득금 사건에 따른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에 관해서 신청인이 제출한 이 비용 계산서를 송구하오니 이걸 이제 피신청인한테 보낸 거예요. 법원에서.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견 제출 안 하면요,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피신청인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비용이 나는 온당하다 아니면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달라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신청인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인 경우에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 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또 제출하라는 얘기고, 분담하라는 재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용 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피신청인이 지출한 뭐 인지대, 여기 보세요, 송달료,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 감정료 등을 비용 계산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밝히고 영수증을 제출하기 바란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신청인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경우 이런 소치와 항소치와 항고치와 한 경우에 소송비용 부담 주장 및 비용 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소송비용의 신청인 부담을 주장한다면 피신청인의 지출한 비용 계산서 이런 그 내용을 최고서를 지금 타 공유자한테 보내서 이게 의견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요, 적당한 금액의 소송 비용을 확정이 되게 되면 타 공유자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소송 비용을 또 청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채권 추심 방법인데요. 채권 통장을 압류하려면 예를 들어서 채권 추심 및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동산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라는 게 경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가장 쉬운 것은 부동산 압류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채권 추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 권고 결정을 또 받은 게 있는데요. 금주에 이렇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원고와 피고입니다. 이 원고는 우리 실전반의 제자분이 이제 피고와 같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서로 협의를 해봐도 안 되고 조정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가지고 판사님이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을 경매에 붙여서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3분의 1 비율로 분배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서로 각자 부담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100% 소송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 사항을 갖고서 진행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청구 취지는 현물 분할을 했는데 판사님이 조정을 통해 가지고 화해 권고 결정으로 모든 이러한 그 경매를 통해서,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현금 분할을 한다라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 청구 취지는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결정사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까지 했습니다. 각 점을 연결한 선 나 부분은 원고 소유로 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가 부분은 피고 3분의 1씩이죠. 피고가 둘입니다. 공유로 분할한다. 감정 신청서 기재에 따름. 이와 같이 현물 분할하는 것도, 토지를 이렇게 3분의 1씩 분할하는 것도요, 감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청구원인은 원고는 2021년 10월 15일 3분의 1 지분을 경매로 취득했고 공유자인 피고들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8월 14일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해서 이 사건은 화해 권고 결정으로 이제 앞으로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다 그러면 다시 변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숱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가지고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이의 신청이 있었고요. 이 이의 신청에 또한 있었더니 조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두 번째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던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마지막 클로즈하는, 종결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공유물 분할 소송, 지분 경매 소송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공부 내용들을 같이 얘기됐었는데요. 우리 이러한 그 기초적인 얘기보다도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실전반이 있습니다. 6개월 실전반이고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정이 등록하는, 개강하는 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건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사건으로 여러분들하고 실전에서 투자한 내용을 갖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갖고 이 소송과 협상과 관련된 이런 소송의 노하우, 직접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셀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이 6개월 수강 과정입니다. 금주는 19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또 수강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이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또 더 알찬 공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